안녕하십니까. 속속TV 박병희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손님이 있었던 일인데, 어, 뜻밖의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주제는 이런 주제입니다. 이거 있는 물건이에요? 볼 수는 있어요? 전화가 한번 딱 온 거예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광고를 올리니까 매물 광고를 올리면 그걸 보고 전화를 오게 되잖아요. 전화를 딱 왔는데 첫 마디가 그랬어요. 아, 원룸 하나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이거 있는 물건이에요? 있는 물건이니까 올리죠. 그죠? 물론 가끔 그 허위 매물 올리는 좀 몰지각한 중개사들도 있는 거는 아는데 그게 이제 꽤 옛날이 됐어요. 이제 허위 매물 올리면 과태료가 50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쉽게 못 올려요. 허위 매물 그렇게. 근데 이제 이걸 받자마자 대뜸하는 소리가 이거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있는 물건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가 더 대단했어요. 그럼 볼 수는 있어요? 확인 사살 같은 약간 그런 투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왜 그거 아시잖아요. 그 원룸 같은 경우는 중간에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도 그거 중간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을 빨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비번을 알려줘요. 그래서 저희가 비번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화 오신 분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는 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시겠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대답이 있는 거구나. 요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지? 지금 허위 매물 조사를 해서 지금 국가 그 왜 저거 있잖아요. 그거 허위 매물 신고센터 같은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조사하러 나왔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좀 이게 뭘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여자분이셨는데 어떻게 지금 보시죠? 비번도 갖고 있으니까 바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아,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러고 끊었어요.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혹은 런 분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부동산에서 알바 시켜가지고 남의 물건 이렇게 조사하는. 네, 근데 또 이분은 호수도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냐 없냐만 물었었고 또 볼 수 있냐 이거에도 물었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선뜻 보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좀 의심이 됐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사모님 혹시 왜 여쭤보신 거냐 그러고 물어봤는데 그리고 나서 들은 얘기가 제가 참 눈물이 났었어요. 자, 이 여자분이 서울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저는 경기 용인에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어머님이 여기 용인 세브란스 병원 바로 앞에서 요양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간병을 한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를 계속 여기 와서 어머니 댁에서 간병을 하고 또 돌아가셨다가 다시 오고 어떤 날은 월화수목 금까지 있기도 하고 5일 정도 있기도 하고 이러면서 24시간을 어머님 곁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 아기 가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기 데리고 자면은 2시간에 한 번씩 깨가지고 막 신생아때 젖달라고 울잖아요. 그럼 잠을 못 자요. 간병하는 사람들 마음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간병을 하는데 잠을 잔 것까지가 아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3일, 4일이 계속 그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 끝에 기흥역이 이제 용인 세브란스 병원하고 가까워요. 10분 차로 한 5분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원룸을 얻어놓고 잠은 여기서 자고 아침에 가가지고 엄마 봐드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다가 이제 또 주말에 갔다가 서울 가서 올라왔다 오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마음 먹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어머님한테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내가 밤에 잠자기 위해서 자기 원룸에 가서 좀 쉬었다가 아침에 오면 엄마가 그 사이에 혹시 힘들거나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나와서 전화는 했는데 막상 그 죄책감 때문에 이 물건이 없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없었으면 내가, 그래, 봐,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 여기서 24시간 동안 간병해드려야지 이렇게 마음먹으려고 했는데, 대뜸 있다고 하니까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가면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그걸 다 듣고 나서 너무 감동이 밀려오고, 저는 사실 효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지금 분명히 죄책감 때문에 지금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병의 효자 없다고요? 계속 24시간 계속 그렇게 간병하다가는 따님이 먼저 쓰러져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여기 와라. 그리고 저라는 중개사를 생각하시고 이 중개사가 막 푸시를 해서 여기 하시라고, 안 하시면 큰일 난다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강요를 해서 사모님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에 들어오게 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죄책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사실 사람의 마음속엔 여러 가지 편리와 어떤 좋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과, 그것이 혹시 나에게 죄책감이 되거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것 때문에 본능과 자아가 계속 싸워요. 그게 바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본능과 자아의 갈등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효녀로 하여금 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마음이 불편해서 차마 거기를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잊어버리시고, 나쁜 중개사가 꼬셔서 거기를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세요. 사모님이 건강해야 사모님 어머님도 챙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결국 거기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면서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한테 너무 죄스러우면 저 중간에 빼고 다시 나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얘기해달라고, 얼마든지 제가 빼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일단 사모님 먼저 똑바로 쓰셔야, 건강해서 쓰러지지 않으셔야 어머님도 보살필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까지도 아직 안 나가고 계속 그렇게 간병하고 계세요. 사실 효도라는 게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프로는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해요. 그러니까 이분도 무작정 24시간을 일해서 같이 쓰러지면 서로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효녀분께 죄책감을 덜어주는 중개를 했습니다. 자, 사실 사람마다 집을 구하는 이유, 방을 구하는 이유 다 틀려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소지의 그 질문이었었지만, 알고 나니까 그게 너무나 감동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께 얼마나 효자가 됐었을까라는 그런 생각? 네. 아마 저희 부모님이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실 건데요. 예. 죄송합니다. 이 자리 빌어서 제가 열심히 효도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다짐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